지금 저는 포토샵 CC 버전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. 그리고 브러쉬는 이 스케치를 이렇게 선명하게 할 때는, 그러니까 가장 잘 보이는 그림자 두 군데가 안녕하세요. 그림 그리는 선배 그 선배입니다.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그냥 쉽게 이지 드로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오늘은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공개가 된 김남길이 주연으로 나오는 도적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, 제가 그 드라마를 요새 좀 재미있게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 드라마의 포스터를 가져왔는데, 이 포스터를 보고 오늘은 이지 드로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처음에 이렇게 사람을 그릴 때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그려야 되나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.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예를 들어서 얼굴을 먼저 그린다고 했을 때 그 얼굴의 전체적인, 그 사람 머리의 전체적인 어떤 형태를 그냥 도형으로 생각을 하거든요. 지금 이 포스터의 두상 같은 경우에는 모자랑 얼굴이 약간 저는 역삼각형으로 느껴져요. 그래서 역삼각형을 토대로 이렇게 그림을 시작하면 됩니다. 얼굴에 도형을 잡아준 뒤에 그 안에 이제 눈, 코, 입, 별 이런 등등의 디테일을 그려줘야 되는데, 이런 것들을 그릴 때는요, 그 각각의 모양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그게 어느 위치쯤에 있어야 되는지 그 비례를 먼저 신경 써주면 좋거든요. 예를 들어서 지금 눈 같은 경우에는 역삼각형의 거의 한 중간쯤, 중간보다 약간 아래? 그 정도에 위치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그 눈의 위쪽과 아래쪽의 비율을 신경을 써주면서 위치를 잡아주는 게 먼저 중요합니다. 그리고 눈의 크기도 이 전체 얼굴에서 어느 정도 크기를 차지하는지 그거를 신경 써주면서 그려주는 게 좋고요. 우리가 이 사진을 보고 완전히 똑같이 그리는 목적이라면 모르겠지만, 그냥 내가 이 사진을 참고만 해서 내 느낌대로 그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림이 좀 더 재밌어지고요. 그리고 자기 스타일대로 그릴 수 있어서 더 좋습니다. 저는 얼굴을 약간 애니메이션답게 좀 변형을 해서 그려볼게요. 지금 저는 포토샵 CC 버전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. 그리고 브러쉬는 연필 느낌이 나는 브러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이런 어떤 특수한 브러쉬나 연필 느낌이 나는 이런 브러쉬들은 인터넷을 잘 찾아보시면 무료로 배포가 돼 있거든요. 그래서 잘 찾아보시면 아마 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. 그리고 우리가 손을 그릴 때 약간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잖아요. 그런데 손도 얼굴을 그릴 때처럼 어떤 하나의 도형으로 먼저 시작을 하면 편리하고요.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사진을 참고해서 손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인, 이게 사각형이니까 사각형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전체 실루엣을 그려주고, 그리고 그 안에 각각 비율에 맞게 손가락들을 이렇게 그냥 나눠주기만 해도 이 사진의 손처럼 비슷하게 보이게 될 겁니다.
네, 이렇게 연한 선으로 초벌 스케치가 완료가 됐으면 좀 더 진하고 두꺼운 선으로 스케치를 더 자세하게 진행을 해주면 좋은데요. 초벌 스케치에서는 잘 안 느껴졌던 이 인물의 어떤 결의에 찬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이 두꺼운 선으로 좀 더 자세하게 잡아주면 좋겠죠. 네, 그리고 다른 부분들도 두꺼운 선으로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해주는데요. 이 스케치를 이렇게 선명하게 할 때는 너무 작은 부분들까지 다 하기보다는 처음에는 외곽선 위주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각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모자면 모자, 머리카락이면 머리카락, 이런 큰 덩어리들이 그냥 잘 느껴지게끔 외곽선 위주로 먼저 작업을 해줘요. 옷에 주름을 그릴 때에는 작은 주름 하나하나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말고, 이렇게 사진을 보면 주름이 엄청 많잖아요. 근데 그 중에서 좀 큰 주름들을 신경 써줘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. 자세히 보면 좀 어둡게 보이는 큰 주름들이 있는데요. 그 주름들이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지, 왜 그 주름들이 생겼는지를 보면서 그려주면 됩니다. 네, 이제 실루엣이 어느 정도 좀 정확해졌죠? 이렇게 굵은 선으로 한번 마무리를 해주니까 좀 더 형태가 잘 보이게 됐네요. 그리고 이제 이 연필 느낌의 브러쉬를 이용해서 그림자가 지는 부분에 쉐이딩을 표현해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실제 연필로 그린다고 생각하고 그냥 부드럽게 쓱쓱쓱쓱 칠해줍니다. 이 그림에서 가장 어두워져야 되는 부분은, 이 포스터를 참고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모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모자 챙 아래쪽, 그러니까 눈이 있는 곳이 일단 어두워야 되고요. 그리고 팔을 길게 뻗어서 총을 앞으로 향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 길게 뻗은 팔의 아래쪽도 어두워져야 될 겁니다. 그러니까 가장 잘 보이는 그림자 두 군데가 모자챙 아랫부분, 그리고 길게 뻗은 팔의 아래쪽, 이 두 군데를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그림 그릴 때 작은 부분들 하나하나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, 이 그림을 크게 멀리서 봤을 때 가장 영역이 큰 곳, 어떤 큰 실루엣,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그림을 그리면 좀 더 빨리 그림이 진행되고, 그리고 그림 자체도 더 수월해집니다. 그리고 눈 부분이 그림자 속에 있긴 하지만 눈이 완전히 어두워져서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그래도 눈이 어느 정도 더 잘 보이게 저는 해주도록 할게요. 그리고 붓으로 쓴 것 같은 저 제목도 오른쪽 위에다가 비슷하게 이건 쓴다기보단 그냥 그리는 거에 더 가깝겠죠. 한번 비슷하게 그려줘 볼게요. 네, 이제 연필 느낌의 스케치를 마무리하고요. 포토샵에 있는 기본 소프트 라운드 브러쉬를 이용해서 전체 쉐이딩을 해줘 보도록 할게요. 전체 쉐이딩을 할 때에도 너무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하기보다는 그냥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어디가 더 어두워야 되는지 그 큰 어두움만 찾아서 해주는 게 더 좋습니다.
우리가 이렇게 사진 자료를 참고해서 그림을 그릴 때 사진처럼 너무 똑같이 그리려고 하면 그림 그리는 것 자체도 좀 어려울 수 있고요. 그리고 그림이 좀 딱딱해지고 매력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. 정말 사진하고 똑같이 그리는 게 아니라면 오히려 그냥 자기만의 어떤 개성이 담긴 그런 스타일대로 바꿔서 그려보는 게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. 사진을 참고할 때는 그 자세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옷의 주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작업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스타일은 내가 추구하는 스타일로 그려보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. 네, 오늘도 이렇게 이지 드로잉을 하나 해봤는데요. 여러분도 시간 나실 때 사진 자료를 참고하셔서 저처럼 그냥 편하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그림으로 그리고 그림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할게요. 그러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도 남겨주세요. 이상 그림 그리는 선배 그 선배였습니다. 안녕.